김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반찬입니다. 1년 중에서도 특히 12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채취된 김은 다른 시기에 비해 크기가 약 1.5에서 2배 크고 두께도 더 두꺼운데, 이는 겨울철 수온이 낮아져 김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김은 햇빛과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칼슘, 칼륨, 비타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게 됩니다. 겨울에 채취된 김은 맛과 향이 더 진하며 영양소가 더욱 풍부합니다. 공주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김은 단백질 함량이 해조류 중 가장 높아 소고기에 못지않은 고단백 식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철분, 망간, 셀레늄과 같이 근육과 신경기능 유지, 빈혈 예방, 피로해소,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함량이 높아 뼈와 치아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뼈 건강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칼슘 섭취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과 골감소증 같은 뼈 질환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하며 평소 식단에 김을 추가하면 맛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신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은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을 섭취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김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도토리묵과 함께 먹을 때입니다. 도토리묵 위에 김가루를 뿌려 먹는 것은 맛있는 별미이지만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도토리에는 아콘산과 탄닌 성분이 풍부하며 이는 중금속과 유해물질 배출, 노화 방지 및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도토리의 탄닌 성분이 김의 철분과 결합할 때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형성되어 체내 흡수가 방해받고 배출되면서 몸속 철분까지 함께 빠져나가 빈혈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과 김은 각각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하면 체내 영양 성분의 손실을 초래하여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토리묵을 데쳐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토리묵은 추가적인 열처리 없이 바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토리묵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물에 용해되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약 1분간 데치면 대부분의 탄닌 성분이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도토리묵은 쓴맛이 줄어들고 더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 맛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준비한 도토리묵을 김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된 도토리묵을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많은 양의 김을 먹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김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 때문입니다. 김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되며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습니다. 그러나 전남 완도군과 신안군에서 생산된 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에서 발견된 중금속에는 수은과 카드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금속이 포함된 이유는 산업 폐수, 농약, 광물 비료 등의 오염 또는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약품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조류는 바닷물에 함유된 영양분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금속까지 함께 흡수합니다. 산업 폐기물, 수질 오염,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한 중금속이 해조류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금속이 몸에 축적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과 같은 해조류를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하루 김 섭취량은 A4 용지 크기 기준 2장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김을 건강에 해롭게 만드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조미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첨가해 만든 조미김은 맛이 좋고 영양적으로도 이점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에 발라진 기름이 산패되기 시작하고 이 산패된 김을 섭취하면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을 대량으로 만들어 두거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미김을 구입하여 섭취하는데 이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어 유해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조미김의 개봉 후 보관 방식이 그 영양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보관은 조미김의 영양 손실뿐만 아니라 눅눅한 냄새와 독성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산패된 기름은 염증, 동맥경화, 간 손상, 그리고 암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김이 보라색을 띠는 것은 산패의 징후로 이러한 상태의 김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김을 투명한 용기에 담아 상온에 보관할 경우 과산화물가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산패를 의미하는데 반면 냉동고에 보관하면 이 수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남은 조미김을 보관할 경우 냉동고 사용을 권장합니다. 상온에서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바로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신진대사, 성장, 발달, 생식, 정신활동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해조류에 풍부하게 함유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체내에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조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과잉된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염 또는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거의 매일 해조류를 섭취하는 사람은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3.8배 높았으며 해조류를 과다 섭취한 일본 여성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났다가 섭취를 중단하자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조류를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며 혈액순환과 변비 개선을 위해 다시마나 김가루 같은 건강식품을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갑상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요오드 주요 공급원으로 해조류가 65%를 차지하며 절임 채소류, 생선류, 우유 및 유제품, 곡류 순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한 사람은 해조류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건강한 사람들도 과잉된 요오드 공급으로 갑상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 프라이팬에서 구워 먹는 것입니다. 김을 굽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될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김을 굽는 시간이 30초 내외로 짧으면 굽는 과정 자체가 영양 성분의 손실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을 구울 때 열이 가해져 김의 단단한 분자 구조가 분해되면서 혈관 건강에 이로운 여러 비타민의 용출이 더욱 쉬워집니다.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 말린 김과 구운 김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했을 때 구운 김에서 비타민 B2와 비타민 C의 함량이 말린 김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을 구우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김 속에 있는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붉은 색소가 열에 의해 피코시안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피코시안 성분은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코시안 성분은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있으며 구운 김을 씹을 때 발생하는 침샘 자극으로 입냄새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김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김에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김에만 존재하는 포피란이라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의 비타민 B1과 B2는 뇌신경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포피란은 소장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콜레스테롤로 인한 뇌혈관 협착을 방지하고
뇌로의 산소 및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뇌 건강을 지원합니다. 김에 더해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계란에 포함된 콜린 성분은 아세틸콜린,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여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어 서로의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이 조합은 자극적이지 않아 아침 식사로 적합하며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이 정보를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